고양드론 교육원에서 준비한 구술시험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별 3개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입니다. 별 2개의 영상과 별 1개의 영상도 반복 청취를 통해 구술 시험에 대비해 주시고, 본 영상은 별 3개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단계이므로 필히 암기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평가자에 따라 질문은 조금씩 다르게 질문될 수 있으며, 암기하기 힘든 단어는 풀어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드론 구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용 기체의 명칭과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순돌이 드론 SDR-H 2021이며 프로비 6개인 헥사콥터로 기체의 자체 중량은 배터리 포함 17kg, 최대 이륙 중량 26kg입니다. 프로펠러에 2680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시오. 앞 두 자리 이륙은 26인치라는 의미로 회전 시 원의 직경을 의미하며, 뒤쪽 두 자리 80은 8인치의 피치라는 의미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 시 전진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분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일종 조종자는 25kg 초과 150kg 이하를 조종하며, 이종은 7kg 초과 25kg 이하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체 중량은 연료 무게를 제외한 순수기체 무게를 말하지만, 멀티콥터 드론은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 무게를 말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체는 순돌이 H2021 기체로, 자체 중량은 배터리 포함 17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6kg입니다. 프로펠러 숫자에 따른 드론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바이콥터 2개, 트라이콥터 3개, 쿼드콥터 4개, 헥사콥터 6개, 옥토콥터 8개, 데카콥터 10개, 도데카콥터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론 비행 시 기체에 작용되는 4가지 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추력은 드론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을 말하며, 양력은 드론을 공중으로 부양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중력은 드론을 지구로 하강시키는 힘을 말하며, 항력은 드론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저항력을 말합니다. GPS 모드, 자세 모드, 매뉴얼 모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GPS 모드는 자동으로 고도와 위치를 잡아주어 경로 비행이 가능한 모드이며, 자세 제어 모드는 GPS가 꺼진 상태로 고도와 수평은 유지되나 위치는 조종자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매뉴얼 모드는 위치 및 고도까지 조종자의 수동 제어를 통해 비행하는 모드입니다. 멀티콥터의 고도 유지 및 비행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모터 회전 속도의 조절을 통해 고도 유지 및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전진 및 후진 이동은 전진 시 후방 모터의 회전수가 상승하며, 후진 시 전방 모터의 회전수가 상승합니다. 좌우 이동은 좌측 이동 시엔 우측 모터의 회전수가 상승하며, 우측 이동 시엔 좌측 모터 회전수가 상승합니다. 좌우 회전은 좌회전 시엔 CW 즉 시계 방향 프로펠러 모터의 회전수가 상승하며, 우회전 시엔 CCW 즉 반시계 방향 프로펠러 모터의 회전수가 상승합니다. 멀티콥터와 헬리콥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헬리콥터는 기계적 장치에 의한 방향을 제어하며, 멀티콥터는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여 방향을 제어합니다.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를 사용하며 감속기에 의해 모터 회전수로 부양하고,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토크를 상쇄시켜 비행합니다. 헬리콥터는 가변 피치를 사용하며 메인 로터의 양력으로 부양되며, 테일 로터가 토크를 상쇄시켜 피치각에 의해 비행됩니다. 참조 내용으로, 고정 피치란 프로펠러가 축에 고정된 상태를 말하며, 가변 피치란 프로펠러가 축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브러시 모터와 브러시리스 모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브러시리스 모터는 마찰이 없어서 발열이 적고 수명이 길며 효율이 좋고, 힘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부하로 인한 회전 변동이 적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고가이며 ESC인 전자변속기가 필요합니다. 브러시 모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동이 간단한 장점을 가졌지만 수명이 짧고 발열이 많습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자계 센서는 방향 인지, 기압계 센서는 고도 유지, 가속도 센서는 속도 유지, 자이로 센서는 자세 유지, GPS 센서는 위치 등의 측정에 사용됩니다. 암기 팁으로는 앞쪽 이니셜만 따서 GPS를 지, 고, 가, 자 라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체의 3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피치는 Y축, 가로축으로 드론 기체 기수의 상하 움직임의 기능을 하며, 엘리베이터 승강타로 전후 기동이 이루어집니다. 롤은 X축,
세로축으로 드론 기체 기수의 좌우 움직임의 기능을 하며 에일러론 회전타로 좌우 기동이 이루어집니다. 요는 Z축, 수직축으로 드론 기체 기수의 회전 움직임의 기능을 하며 러더 방향타로 회전 기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허용 비행고도와 비행거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비행고도는 500피트인 150m 미만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거리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가시권 비행을 하여야 합니다. 배터리 한 셀당 기준 전압과 완충 전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셀당 기준 전압 3.7V이며 완충 전압은 4.2V입니다. 배터리 폐기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일일 소금물에 침적하여 사람 손이 닿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2-3일간 보관 후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 전문 폐기 업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참조할 내용은 비행 시마다 배터리 완충해서 사용해야 하며 저전력 경고 시 즉시 복귀 및 착륙하셔야 하며 -10에서 40도의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보관 시엔 열원 주변이나 더운 날 차량 내부에 보관을 금지하며 적정한 보관 온도는 18에서 25도에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10일 이상 장기간 미사용 시엔 40에서 60%까지 방전 후 보관합니다. 각 지방 항공청별 관할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서울지방항공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청 남북도, 전라북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항공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를 관할합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도를 관할합니다. 특이 내용으로 참조할 내용은 전라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속하고 전라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관할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비행금지 구역을 나열하고 설명해 주세요. P518 휴전선 인근, P73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P61에서부터 P65까지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 공항의 관제구 외 군부대 등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곳이 해당됩니다. P61에서부터 P65까지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61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 P62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P63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P64 울진 한울 원자력 발전소, P65 대전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참조할 내용으로는 원전 중심으로부터 18.6km까지의 거리가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관제권과 관제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항교통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지역으로 관제권은 공항 중심 또는 관제탑으로부터 9.3km 이내이며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을 말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경우엔 119 및 경찰에 신고 후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조사를 위해 기체 및 현장 보존합니다. 관할 지방항공청,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보고 후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비행 시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낙하물 투하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비행 금지, 일출 전후 야간 비행 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비행 금지, 가시권 내에 유관 비행 또는 시계 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유인항공기 접근 시 우측으로 회피 기동, 비행 금지 구역 및 관제권 내 비행 금지, 비행 장치의 소유자 정보 기재 등이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초도 검사는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비행 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입니다. 정기검사는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이며 수시검사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또는 개조 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입니다. 재검사는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입니다. 참조할 내용은 안전성 인증검사 담당 기관으로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담당하며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했을 시 벌금은 500만 원입니다. 음주, 마약, 환각물질 섭취 후 비행 시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 위반 시의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1차는 150만 원, 2차는 225만 원, 3차는 300만 원입니다. 참조사항으로는 4차 이상도 300만 원으로 동일하며 2022년 12월 이전엔 200만 원이었습니다. 150m 이상 고도를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시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비행 중 비상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 사항을 알리고 최단 거리로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비상 착륙 또는 추락시킵니다. 노탐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항공고시 뭐라 하며 항공 종사자들이 적시에 필히 인지해야 할 위험 요인 외 관련 정보를 수록한 국가 공고문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항공법의 세 가지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규화 변경 및 말소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드론 원스톱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신고합니다. 페일세이프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송수신 불가로 통신 두절 즉 노콘 현상의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체가 제자리 비행을 하거나 제자리 착륙, RTH 리턴 투 홈 기능을 통해 이륙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비행 중 기체 제어가 불가능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큰 소리로 주변의 위험 사항을 알리고 최단 거리,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장소로 빠른 시간 내 착륙시킵니다. 이륙 중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되거나 동력의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의 위험 상황을 알리고 즉시 착륙 또는 불시착시킨 후 배터리를 분리하고 기체를 점검합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양보 순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즉 경량 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회피 기동하여야 한다.